겁나게 휘었네요. 요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한 1분을 방송하더라도 구도는 맞아야 돼요. 제가 약간 어지러움 막 그런 게 있어갖고 저도 삐뚤삐뚤한 화면 보면 저도 좀 어지럽더라고요. 막 흔들리는 화면도 그러고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자, 그렇게 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여튼간에 이래는 안 저래는. 청소나 하자. 저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먹어 씨 이거 씨. 와, 왜 이렇게 매운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전화해. 안 먹어 씨. 아우 매워. 끝.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뭐 억지로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 또 여러분 마저 못한 설거지 또 해야 됩니다.
왜 이건 또 바로 설거지. 아 복잡이야. 설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 다 했죠? 복잡합니다 인생. 인생 쉬는 날이 더 바빠요. 인생. 아 저기 깎아나 좀 갖고 가자. 요거 뭐 요거나 여러분 잠깐 먹으면서 좀 쉴게요. 아 힘들어. 아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 이런 날은 잠깐 좀 앉아서 좀 쉬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모르겠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오늘 여행이요? 여행 간다고요?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야 여행이요? 자 요거를 좀 라면을 먹다 보니까 배는 똑같이 고프네요. 이게 참 너무 매워. 배합 실패. 다음에는 아침에 먹을 때는 캡사이신 그냥 빼버려야겠어. 당일치기요? 기가 막히지. 맞아요.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잠은 역시 집에서 자야 돼. 잠은 딱 집에서 자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어디 가서 텐트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등이 엄청 아파요.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하여튼 잠은 집에서 자는 게 가장 속 편하죠. 맛있구만. 심심풀이 땅콩으로 먹는 게 맛있네요. 버터 와플. 그래요? 어디 산속입니까? 아니면 산속 가시죠? 산속. 아니면 계곡 붙어있는 산속인가요? 설마 바닷가?
아, 서울이요? 아, 저 올해 안에 거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제이 롯데월드. 그 시그니처 L 그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그 세대 위로 올라가면 뭐 카페도 나오고 뭐 또 나온다며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그 제이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네요. 서울 갔으면은 롯데타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그냥 멀리서 그냥 보기만 봤지. 아, 롯데월드 한번 가보고 싶네요. 롯데월드. 홍대. 홍대. 혹시 뭐 차 타고 가시죠? 저도 이제 서울 좀 구라 좀 보태서 네, 한 18년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한 10년은 살았죠. 10년 넘게 살았는데 하여튼 서울에서 맨날 막 저는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로만 뺑뺑이 도니까 그냥 홍대 입구역 지하철로만 그냥 잠깐 봤지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사는 게 바빠서. 하여튼 홍대가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서울 진짜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뭐 신촌하고 서울 가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버스요? 그나마 버스는 괜찮죠. 이게 뭐 지하철은 뭐 바깥 세상을 못 보니까 맨날 뭐 그냥 지나치기만 지나쳐고 지하로만. 진짜 뭐 신촌하고 서울 한번 구경 저도 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똑같겠지 뭐 그래도. 근데 뭔가 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생동감이 막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무슨 공연도 왠지 할 것 같고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BJ분들이 막 웹캠 하나 들고 야방할 때 그때 잠깐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만 제가 봐가지고 하여튼 저도 그런데 가보고 싶네요. 그 홍대 홍익대학교가 미술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홍익대학교 미술. 하여튼 그런 뭐 대학로 막 그런데 한번 저도 가보고 싶긴 합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 저는 올해 안에 한 번은 제가 서울에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올해 안에 뭐 하반기나 돼야겠죠. 뭐 가을 겨울 때 뭐 좀 한가할 때 저도 서울 한번 구경 한번 가려고 해요. 하여튼 그때 저는 뭐 다 필요 없고 일단 롯데월드 롯데타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제가 63빌딩은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가봤거든요. 꼭대기에. 하여튼 막 진짜 막 사람은 막 진짜 전만하고 자동차도 하여튼 조그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와, 롯데타워는 얼마나 더 높을지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음. 하기사 강원도하고 서울도 한 6시간 거리라 겁나게 멀더라고요. 좀 징그럽게 멀더라고요. 그럴만도 하겠네요. 음. 지금 강원도는 하도 추워서 지금 모내기 하려나? 우리 장수는 이제 모내기 다 끝났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들이 4월 한 27일? 그때 모내기를 시작했고
진짜 엄청나게 빠른 분들이 4월 27일 좀 일반인들 그냥 보통 분들이 한 5월 달 넘어서 5월 한 2일, 3일, 4일 그때 이제 모내기 막 시작했어요. 그래도 빠른 건데 하여튼 우리 장수 지역은 모내기는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모는 다 심어져 있어요. 어디 가더라도. 아무튼 사진 많이 찍으세요 오늘. 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뭐 제 얘기지만 하여튼 남는 건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어차피 뭐 기억도 안 나요. 막 어디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사진밖에 남는 게 없어요. 뭐 같이 찍기도 하고 좀 찍어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진 한 장이라도 건져야지. 아 맞다 전에 서울 갔었지. 그때 몇 월 달에 참 서울 갔었는데 막 그 생각이 나니까. 아 맞아요. 사진 진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이게 애매합니다. 사람이 진짜 컴퓨터처럼 다 모든 거를 막 안 까먹고 다 기억이 나면은 뭐 사진 찍을 필요도 없는데 워낙에 생생하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없죠. 뭐 1, 2년 지나면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진짜 갔나 내가.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 어저께 점심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동기 놈을 만났거든요. 야 친구야 해갖고 이제 너 여기 뭐하러 왔어? 밥 먹으러 왔지. 내가 여기 뭐하러 왔겠냐. 너 여기 언제 내려왔냐 해갖고 막 이래저래 잠깐 얘기하고 친구는 식사하러 들어오고 저는 이제 밥 먹고 나가려고 하는 타이밍이라 한 30초 얘기하고 어저께 이제 저녁쯤에 통화 좀 했는데 와 친구 놈이 좀 부지런한 놈이거든요. 진짜 부지런해요. 뭐 군에 오기 전에도 횟집에서 일하고 또 군에 오기 전에 장사를 했었어요 한번. 돼지 이게 뭐 좀 작게 무슨 뭐 포차처럼 하여튼 좀 작게 장사 좀 하다가 접고 횟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군에 와가지고 저 만나고 뭐 이제 헤어지고 그래갖고 거의 20년 만에 또 어제 식당에서 잠깐 만났는데 야가 여러분 소 100마리 넘게 키웁니다. 평수는 한 500평 그 정도 소 막에다가 소를 한 100마리 넘게. 근데 보통 뭐 소 100마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소 100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부자죠 여러분. 땅이 500평에다가 100마리가 좀 넘는데요. 100마리가 좀 넘고 사료값이 이제 일주일에 사료값이 한 300만 원 정도? 일주일에 남들 한 달 봉급이 사료값으로 그냥 일주일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하필이면 저도 그 양계장 그 닭 키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거기 가서 제가 이틀 동안 사료통 그거 만드는 거 그거 작업을 했었는데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하여튼. 예,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을 모르겠네요. 하여튼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는 제 친구들.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좀 100번 1000번 양보하고 한 10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소가 여러분 한 500만 원만 잡아도 좀 잘 팔리면 한 500 정도 받기는 좀 어려운데 솔직히 한 350에서 400 정도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뭐 500만 원만 잡아도 한 마리에 500, 10마리에 얼마요? 5천, 100마리에 5억.
100마리에 근데 500만 원까지는 안 하는데 거기다가 땅 500평. 하여튼 친구가 잘 사니까 저도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장수가 여러분 사실 뭐 사과가 가장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뭐 장수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죠. 장수 사과. 막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 장수에 이제 논계 사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논계 생가도 있어요. 생가. 하여튼간에 그 뭐 또 저 남원에 그 이몽룡 성춘향 그 남원이 막 그런 거울이거든요. 이몽룡 성춘향.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장수 사과가 있고 이몽룡 성춘향이가 있고 뭐 이렇게 사과 하나 들고 하여튼 뭐 그런 캐릭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소도 유명해요. 근데 장수 한우 그 다음에 장수 흑염소 장수 오미자 근데 거의 알려지진 않았어요. 가장 홍보를 많이 한 게 사과라서 그냥 뭐 사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한우도 유명합니다. 한우랑 흑염소. 예, 그리고 뭐 진짜 그 무슨 뭐지? KBS 1텔레비전인가? 6시에서 7시 사이에 무슨 이제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뭐 하잖아요. 뭐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진짜 여러분 그 뿔이 있습니다. 뿔이 물론 염소도 뿔이 있지만은 와 소는 이만하니까 막 이렇게 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뿔? 그게 엄청나게 위협적이에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뿔이 진짜 있냐 없냐가 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여튼 뭐 뿔이 있으면은 이렇게 도리도리 한 번 해도 무서워요. 이렇게 도리도리 해도 뿔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섭거든요. 뿔이 막 이만하니까 진짜. 하여튼 뭐 장수는 그래요. 하여튼 하여튼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10월 달부터 이제 그 도축하는 곳 가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거기서 몇 개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차 운전하면서 1톤 트럭 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축도 하면서 이제 소도 이제 이렇게 트럭에다 실어서 날르는 것도 하고 막 하여튼 그 친구가 여러분 옛날부터 좀 부지런 좀 떨었어요. 하여튼 바쁘게 살아요. 하여튼 어제도 뭐 잠깐 통화했는데 하여튼 좀 잘 사니까 막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하여튼 좀 그래요. 하여튼 막 좀 무서워요. 야가 돌변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막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 하여튼 뿔이 있어서 무서워요. 뿔. 뭐 다른 것보다도 뿔이 있어서 무섭죠. 그래서 착하기는 겁나게 착한데 하여튼 어제 기분이 좋았네요. 잠깐 통화하는데 잘 사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저 1도 안 부러워요. 전 절대 뭐 누구 부러워하진 않아요. 제가 어느 분께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가 백날 천날 만날 일을 해봐야 세계적인 갑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냐 설마. 아니 그 사람들은 막 몇십 조가 아니라 몇백 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네가 뛰어넘을 수 있겠냐. 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본다. 근데 그게 여기 현실이거든요. 현실. 세계적인 갑부를 얘기할 것도 아니 그냥 대한민국 갑부만 해도 몇십 조거든요. 몇십 조. 그걸 제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비교하는 게 사실 우습더라고요. 비교를 하는 게 참 무서운 일이고 그냥 저는 저대로 열심히 사는 거죠. 비교하는 거는 참 우스운 일이고 또 사람마다 또 그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장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잘 하는 게. 하여튼 간에 그거 잘 개발해서 나는 나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알고 뭐 친구가 너무 잘 살아서 배 아프네 그게 아니라 아 나도 저 친구처럼 나는 다른 쪽으로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참 하여튼 간에 기분이 좋았어요. 제 주변에 막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시너지 효과 좀 받게. 하여튼 뭐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잘 웃으면서 이렇게 통화하니까 아,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 술 먹고 막 누구한테 전화 오면 여러분 막 짜증 나잖아요. 막 나 힘들어 죽겠어 안 와. 이렇게 막 전화가 오면은 한 1, 2분은 막 이렇게 좀 받아주지만은 3, 4분 지나면 좀 슬슬 짜증 나잖아요. 막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가 나한테 힘들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막 기분 좋게 잘 지내냐 막 이렇게 전화 오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그냥 군대 있을 때 2년 동안 그냥 봤던 친구라서. 예. 동물들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상근이도 민구도 그렇지만 이제 목줄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순하죠. 근데 이제 목줄이 풀리는 순간 여러분 덜 변합니다. 원래 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이제 막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둥순둥한 성격하고 180도 변할 거예요 이제. 상근이랑 민구랑 목줄이 풀리는 순간 이제 내 세상이다 막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막 응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못했던 거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목줄이 풀리면 이제 내 본성이 이제 그때는 나옵니다. 이제 슬슬 속썩이니까 속아 혼난다고요? 오 마이 갓. 저도 뭐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막 짐승도 사람 알아본다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동감을 하냐면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얄짤 없어요. 저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 안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의견에 제가 적극 동의를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개장수가 진입을 하는 순간 강아지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개 팔아 염소 팔아. 하여튼 개장수가 우리 마을에 진입하는 순간 여러분 얼굴도 못 봤어요 지금 짐승들이. 근데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 개 팔아 그 목소리 듣자마자 꼬리를 말아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겁나게 짖어요. 막 망망망망 하면서 이게 다른 차랑 비교하는데 다른 차가 뭐 들어와봐야 뭐 사과장수 양파 사세요 막 그런 차하고는 달라요 진짜.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죽으라고 짖어요. 막 망망망 짖고 꼬리를 일단 말고 어떤 놈은 막 가만히 있어요.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그리고 개장수가 여러분 개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멍멍멍멍 겁나게 짖던 개들이 하나도 안 짖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냥 눈도 못 봐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오빠가 머리가 없다고요? 요거라고요? 왠지 친근감이 저는 또 갑자기. 하여튼간에 그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어떻게 저렇게 귀신같이 하는지. 다른 사람 얼굴 보면 막 이렇게 막 쫄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둘 중에 하나인데 짜증나서 막 왈왈왈 짖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꼬리를 흔들 경우인데 누구 보면서 주눅 들진 않거든요. 강아지들은
어지간하면 쫄지는 않아요. 근데 개장수 보는 순간 그냥 어디 뭐 쥐구멍 있나 없나 하면서 막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들이 희한한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진짜 그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어리버리한 사람 뭐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뭐 농사꾼, 저처럼 산꾼, 뭐 별의별 사람, 우리 가족, 외부인들 뭐 되게 많지만 강아지들이 다 좋아라 하거나 막 이렇게 짖거나 하는데 개장수만큼은 이거는 열에 10마리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짖지도 않아요. 그냥 헤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것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인정 없다고요. 머리카락은 있으니. 예. 하여튼 참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어떻게 알까. 그거 진짜 희한해요. 옛날에 우리 집도 옛날에 그 식용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용개는 우리 상근이 한 3배만 해요. 3배 진짜 커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유전자를 바꿨는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 강아지로 그냥 식용개로 태어난 개가 있어요. 하여튼 덩치가 우리 상근이 한 3배입니다. 3배. 진짜 막 입에 항상 거품이 있고 어욱 짖으면 무슨 늑대기 같아 늑대. 근데 이제 그런 어마무시한 개도 제가 이제 서울살이 했을 때 우리 집에 이제 식용개를 키웠거든요. 하여튼 간에 그런 개라 할지라도 개장수 앞에서는 얄짤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짖지도 못해요. 그냥 무서워서 꼬리 말고 짖지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개도. 하여튼 개들이 진짜 사람을 볼 줄을 아나 봐요. 예. 저도 가끔씩은 느끼지만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진짜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감수성이 좀 풍부해요. 하여튼 도시에서 저도 그렇게 사회생활 했지만 도시에서 진짜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살다 보면 감정이 메말라 버리거든요. 계절이 와도 시큰둥합니다. 봄이 와도 그냥 일로서 생각하죠. 날이 좀 따뜻해졌네. 여름 오면은 나 징그럽게 덥네. 가을이 오면 선선하네. 겨울이 하면 또 일도 못하게 웬 눈발이 이렇게 날리냐. 진짜 각박하게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냥 일로서만 생각해요. 계절이 다른 거 없어. 그냥 푸르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아예 들지가 않고 그냥 일에 연관지어서 그냥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감정이 메말라요. 그냥. 근데 이제 동물들을 제가 한 1년 지켜보니까 참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요. 뭔가 하여튼 저희 어렸을 적 그때 제가 놀았던 것처럼 감수성이 워낙에 풍부해가지고 별거 아닌 일에도 되게 즐거워할 때도 있고 별거 아닌 일에도 되게 무서워할 때도 있고 별거 아닌 일에도 삐질 때도 있고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을 제가 옆에서 가만 보면 저의 메마르지 않는 감성을 가졌던 나이대 한 국민학교 많아도 3학년 이하? 6살, 7살 때 그때 좋았던 때 그때가 저도 생각이 나네요. 강아지들을 보면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여튼간에 내일은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만 올 게 아니라
하여튼 오늘 진짜 신나게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서울까지 갔는데 비싼 거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도 비싼 거. 뭐 칼질을 할 수도 있고. 맨날 먹는 막 뼈해장국 그게 아니라 진짜 하다못해 돈가스라도 좀 썰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저도 뭐 올해 안에 여러분 다 뭐 집어치우고 하여튼 서울에 한 2박 3일 일정으로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3박 4일은 좀 긴 것 같고 제 붕붕이는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라서 그냥 저는 버스 타고 서울 갈 겁니다. 버스에서 푹 자죠 뭐. 좀 편하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저도 하여튼 뭐 서울 구경 한 2박 3일 보면 뭐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롯데타워는 제가 무조건 가볼 겁니다. 서울 가서 여러분 그때 방송 키면 되겠죠? 롯데타워에서 비싼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 비싼 거 거기 아마 겁나게 비싸겠죠? 먹어보진 않았는데 비쌀 거예요 아마. 한번 먹어봐야죠. 그 어떻게 그걸 맨날 먹겠습니까? 돈 10만 원짜리 점심 한번 먹어봐야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뭔가 일상에서의 탈출? 물론 지금도 사실 뭐 여기는 무대가 시골이다 보니까 행복합니다. 도시보다는 훨씬 좋아요. 하여튼 도시는 뭐 하여튼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뭐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라도 가니까. 좀 지금 뭐 너무 힘들게 산다 그건 아니라 그냥 뭐 눈요기 좀 하고 싶어요. 하여튼 그냥 순수하게. 하여튼 뭐 거기 대학로도 한번 가볼 거예요. 대학로 그냥 멀뚱멀뚱 한번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쳐다볼 생각입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사는 게 바빠서 뭐 대학로를 제가 언제 갑니까? 그때 한번 가야지. 대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번 봐보고 뭐 거리 공연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고 그러려고 해요. 도시가 갈 데가 없다고요? 갈 데 많죠. 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 뿐이지. 힘들어서. 어디든 갈 데는 많죠. 내가 그 자금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유만 되면 뭐 갈 데 천지죠. 진짜로 갈 데 엄청 많죠. 해외도 하여튼 해외를 얘기할 건 아니고 국내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시간도 되고 돈만 되면은 없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죠. 그 시간을 그 짬을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시골살이 하고 있지만 뭐 돈도 있다 빚도 없어 시간도 많아 그래버리면 여러분 제가 설마 노가다 하면서 시간 죽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막 낚시도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보겠지. 진짜 막 소고기 맨날 먹고 막 그냥 놀러 다니고 막 그렇게 살겠죠. 돈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요즘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진짜 뭐 시간도 그렇고 돈만 있으면 진짜 뭐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빚도 없고 막 그래버리면.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20년 가까이 살면 뭐합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빡세서 진짜 어린이 대공원을 제가 2번 가봤나?
서울대공원을 한두 번 가봤어요. 하여튼 용인 에버랜드 한 3번 가봤나? 그리고 63빌딩은 한 2-3번 가본 것 같고, 남산타워는 한 거기도 2-3번 가봤어요. 자전거 타고. 남들은 막 차 타고 올라오는데 저는 낑낑거리면서 자전거로 한 번도 안 쉬고 그 깔막을 제가 다 올라갔습니다. 남산타워. 옛날에 제가 한남동이라고 얘기 한번 하고, 하여튼 금호동에 살았어요. 금호동에 살아서 남산타워가 직장 가는 길이 있어갖고 자전거를 한 2-3번 올라가 봤죠. 한 번이라도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구경 좀 해보고 싶어갖고. 맞아요. 진짜 그 말이 맞아.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거의 돈으로 안 되는 거 없어요. 설마 아니 제가 맨날 라면 먹고 막 그렇게 살겠습니까? 노가대하고 돈이 풍부한데. 서울살이 할 때도 설마 아니 그때 당시도 노가다 했지만 제가 노가다 했겠습니까? 설마 아니. 그냥 여행 다녔겠죠. 여행. 돈 써가면서. 이제 현실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어쩌다 한번 이제 가족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용인 에버랜드 한번 가주는 거고, 어디 카페도 한번 가고 어디 펜션도 가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가족 모임이 있을 때나 갔지. 저는 계속 이랬어요. 계속. 저도. 하여튼 올해 안에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상쿠님은 돈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서. 여행 다니는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여행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 쓰자고 태어난 겁니까? 나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짜증나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나는 너무 짜증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못하는 거 되게 많지만, 그거 갖고 서운할 필요는 없어요. 돈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려고 태어난 인생이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진짜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너무 싫어, 이런 대화 하는 게 난 너무 짜증나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닌데. 다만 못하는 거는 인정을 하자 이거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너무 각박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돈이 다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돈이 무척 필요하다는 생각. 돈.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죠. 하여튼 간에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사람이 뭐 기계입니까? 입력한 대로 막 수행을 합니까? 입력한 대로?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원래 막 위에서 지시를 해도 밑에서는 시킨 대로 일을 안 해요. 창의적으로 하지. 다 사람들이 지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와중에 뭐 돈이 있어서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기계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집에서 동물들 키우지만은 그것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이렇게 라면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참 행복이에요. 저한테는 지금 제 수준에서는 라면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라면이라도 있어서.
덕분에 영상 편집할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냥 빨리 먹으면 되니까. 빨리 먹어야 강아지들 이제 밥 줄 시간도 나오고. 근데 제가 막 한두 시간 요리한다시고 시간 끌어버리면 강아지들 뭐 챙기실 수도 없어요. 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고. 먹는데 시간 다 써버리면. 근데 다 끝내놓고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제가 밤늦게 먹는 이유가 할 거 다 해가면서 하려니까 라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라면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지금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은. 100%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20%, 다른 쪽으로 30%, 다른 쪽으로 40% 챙겨가면서 나머지를 좀 챙겨서 100%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있으면 물론 행복하겠지만 없어도 행복해요. 예. 이런 게 긍정적 마인드죠. 예, 긍정적 마인드고 꼭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안 살면 못 살아요. 사람은 그런 동물이잖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성도 풍부하고 기계도 아니고. 너무 단편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니까 이게 맞아. 이거는 좀 힘들어요. 이게 대화하는 게. 너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맞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 따라서.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가 행복할 거리를 만들면은 좀 메우는 거죠. 힘든 부분을. 그래서 내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플러스에 가깝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는 게 다 사람들 인생이죠. 이게 없다고 해서 뭐 힘들다 그게 아니라 진짜 기계는 뭐 자동차는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컴퓨터도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거 뭐 못 써요. 그거 뭐 고물이지. 근데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몸이 좀 불편해도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동물이죠. 사람은 물론 뭐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더. 그것도 맞죠. 행복 지수가 빡 올라가죠, 또. 왜냐면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좋은 일을. 이번에 어머니가 7월달, 8월달에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많으면 뭐 병원비 제가 다 대죠. 굳이 우리 형제들 뭐 돈 보탤 것도 없고 그냥 있는 제 돈으로 다 결제를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돈이 없다 보니 차라리 내가 병간호라도 좀 해서 몸으로 좀 때우자.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죠. 또 돈이 없으니까. 그럼 형제들이 참 저한테 고마워하죠. 간병비만 해도 그게 비싸잖아요. 그걸 제가 하니까 그 돈을 또 아낄 수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좋아라 하죠 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뭐 그게 결핍돼 있다고 해서 불행하냐? 이거는 좀 단편적인 사고다. 그죠? 그걸 무마시킬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다 알지는 못하고 그거를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노하우를 저도 배우는 거죠. 이제 아직은 저도 그래요.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저도 그래요. 아직 멘탈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연성을 이제 시키는 거죠. 저도. 그리고 진짜 여러분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또 진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진짜 재벌집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진짜 제가 눈 떠보니까 재벌집 아들내미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태어나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몸도 아프고 막 그래 가면서 아둥바둥 막 그래도 빚 졌으면 그거 갚으려고 막 아둥바둥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인생 사는 것도 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벌집 아들내미로 태어나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A 코스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하겠죠. 그것도 행복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둘 다 행복하죠. 둘 다 행복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첫째 형은 여러분 초졸이에요, 초졸. 근데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 때 돈을 벌러 나갔어요. 우리 첫째 형은. 우리 셋째 형도 중졸입니다.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진학을 못하고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벌러 이제 사회에 진출한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뭐 불행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첫째 형이랑 셋째 형 보면은 참 남들보다 힘들게 살았겠지만은 자기가 돈 모아서 뭐 고졸 그 검정고시 합격하고 자기가 돈을 더 모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자기가 또 돈을 모아서 막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그냥 무난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갈 성적이 안 돼서 그냥 저는 공부를 못해서 저는 사회에 진출한 거지 공부를 잘했으면은 뭐 대학교 들어갔겠죠 저도. 근데 공부도 하기도 싫고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싶어서 일찌감치 저도 사회에 진출했는데 하여튼 뭐 강도는 다르지만은 뭐 하여튼 뭐 저도 이 고생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가끔은 들어요. 왜냐면 멘탈이 그만큼 강해져 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멘탈은 제가 그래도 좀 강한 편이에요. 뭔가 비위도 좀 강하고 왜냐하면 이 고생 저 고생 못 볼 거 볼 거 다 이렇게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일도 그러하고 막 막 단내가 난 만큼 일을 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별로 힘들지도 않고 솔직히 몸은 아프죠.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뭐 아무리 힘든 거를 해도 그냥 그게 다 수용이 돼요. 이 정도 일을 하면 요 정도 데미지가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이미 막 그거보다 힘든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요새 사회생활 하신 젊으신 분들이 가장 극혐하는 게 뭐냐면 숙소 생활입니다 여러분. 숙소 생활.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지방 투어를 안 해요. 왜? 숙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지간하면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제 막 그 근처에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숙소 생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저는 뭐 돈을 좀 아끼려고 억지로 숙소 생활을 저는 선택을 했죠. 숙소 생활 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막둥이 생활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막 일 끝나면은 막 방 청소 같은 거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막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생활비가 좀 절약이 되니까 저는 뭐 그렇게 사회생활 했죠. 그니까 막 지금도 그래요. 남들이 좀 하기 힘들다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그 이상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수용이 되죠, 이제.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좋은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나한테는 좋을 수가 있고 남들이 좋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좀 나쁠 수도 있고 하여튼 조금 더 뭐
연성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조금 더 세상을 많이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는 아니다. 경험도 중요하고, 하여튼 중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도 돈이 싫어서 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돈이 좋아서 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방송 거리가 돈에 관련된 거라 돈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뭐, 돈에 집착을 해서 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돈이 싫어서 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돈 얘기 아닙니까? 돈 벌려고 직장을 구하지, 그죠? 일단은, 제가 취미생활로 직업을 구하는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빚이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긴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 얘기를 한 거지. 돈이 싫어서 좋아서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그냥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얘기 하다 보니까 돈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돈 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책을 내 돈 얘기한 거예요. 책을 내. 시골에서 안정적인 직장 구하는 게 여러분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제 아시는 분이 장수군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제 아시는 분이 장수군청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제가 뭐 손을 저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라도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안 하죠. 왜? 그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한 번쯤은 그런 유혹이 있을걸요? 내가 진짜 직장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한테든 도와달라고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할 짓거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또 얘기 못하죠. 다 타지에 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